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렵지 않아요. 언리얼 엔진 게임 플레이 만들기 플랫포머 샘플 게임 플레이 제작을 발표하게 될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샘플 프로젝트들 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저희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자면, 네, 저희는 플랫포머 게임을 일단 먼저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오전 세션에서 이제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저희는 약간 게임을 만들어 본다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더 게임의 관점에서 언리얼 엔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게임 구성은 대체적으로 비슷한데요. 그래서 각각 게임 제작 툴마다 이름들도 조금씩 구성은 결국 같지만 다른 이름들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니티 같은 경우에 게임 오브젝트가 있다면 언리얼 엔진에서는 액터라는 걸 사용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플랫포머와 배틀로얄 게임을 만들면서 언리얼 엔진 사용하는 용어와 이름들에 많이 친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플랫포머 게임을 만들며 언리얼 엔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세션이 게임 제작이 아닌 게임 플레이 제작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래 게임이란 게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약간 사람들에게 재미라는 걸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다음 세션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더미 레벨을 만들면서 재미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더미 레벨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게임 플레이를 제작을 하려면 그 주인공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일단 주인공이 있고 걔가 혼자서 놀 수 있는 가상세계가 있고 그리고 혼자만 있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적이 있고 동료가 있고 해결해야 할 미션이 있고 그리고 약간 게임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것들을 플레이어 그리고 월드에 배치된 액터들 간의 인터랙션 그리고 전체적인 게임을 관리하는 게임 규칙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션의 제작 목표는 아까 본 거랑 달리 너무 정확하죠? 일단 월드에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가 코인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레벨을 뛰어다닐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방금 말한 네 가지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볼게요. 일단 언리얼 엔진에서 게임을 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픽게임즈 런처 보시면 이곳에 언리얼 엔진을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시면 잠시만요.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새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 결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잘 보면은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미리 제공하는 그 템플릿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뭐 1인칭 게임을 만들고 싶냐? 뭐 비행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싶냐? 3인칭을 만들고 싶냐? 그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VR 게임을 만들고 싶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템플릿을 미리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플랫포머 게임,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횡스크롤 게임을 만들 생각인데요. 횡스크롤 게임 중에 2D 횡스크롤 게임과 그냥 일반 횡스크롤 게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2D 횡스크롤이 아니라 실제 오브젝트나 메시들은 3D로 그리는데 횡스크롤 게임처럼 동작하는 이 템플릿, 2.5D라고 부르죠. 2.5D 게임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이 횡스크롤 게임을 프로젝트로 생성하지 않고 따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공백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최소한의 세팅을 한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횡스크롤 템플릿으로 진행을 하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네, 바로 받아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S1 스타트라고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어떻게 횡스크롤 게임을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여시면 일단 레벨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 새 레벨을 누르시면 네, 디폴트 레벨과 공백 레벨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디폴트 레벨 한번 눌러보시면 네, 얘가 디폴트 레벨인데요. 네, 디폴트 레벨은 이 월드가 이 레벨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레벨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월드 아웃라이너는 이 월드에 있는 배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놓은 창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이미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보이죠. 라이트 소스라는 것도 있고요. 뭐 스카이 스피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새 레벨에서 공백 레벨을 보시면 네,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진짜 공백, 그러니까 깜깜한 그냥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 월드를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하게 디폴트 레벨을 기준으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상태에서도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 플레이를 하면 네, 캐릭터가 나오고 지금은 캐릭터가 제가 키를 누르는데도 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아까 봤던 이 네 가지 중에서 플레이어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플레이어라는 건 일단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본인, 나를 가리키는데요. 이 플레이어는 당연히 입력으로 이 캐릭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이 캐릭터가 하는 것들이 찍혀서 나와야 실제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임에서는 입력이란 건 일단 내가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게임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입력에 맞게 카메라도 어떻게 입력에 맞는 적절한 카메라 이동이 있어야지 이 게임이 더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2.5D 플랫포머 게임은 네, 입력은 단순하게 좌우로만 해서 캐릭터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점프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카메라는 캐릭터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고 또 상하 좌우로만 이동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입력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일단 언리얼 엔진은 우리가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는 모든 입력들을 전부 다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제가 아무렇게나 누르는 뭐 1, 2, 3, 4, 5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입력을 받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혹은 이 게임에 원하는 것들만 갖다가 선택적으로 이걸 활용하겠다라고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 인풋을 바인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리얼 엔진에 네, 편집에 프로젝트 세팅을 보시면요. 네, 너무 확대해서 보기가 불편하시죠? 네, 여기 엔진의 입력 부분에 가시면 여기 바인딩이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 바인딩에 대해서 뭐 액션 매핑, 엑시스 매핑 이렇게 있는데요. 액션 매핑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버튼을 그냥 눌렀다가 떼면 액션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점프 같은 거는 꾹 누르고 있는다고 한정 없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누르면 그냥 한번 올라가고 끝이잖아요. 그런 거는 액션 매핑이 되는 거고요. 캐릭터가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런 거는 엑시스 매핑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액션 매핑으로 저희는 이름을 점프라는 애로 만들어 주고요. 얘는 키 중에서 키보드의 스페이스에 대해서 처리가 되도록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무렇게나 누르는 키 중에서 스페이스바가 하필 눌렸을 때 점프라는 걸로 엔진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엑시스 매핑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좌로 이동이랑 우로 이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좌로 이동은 많이 쓰는 WASD에서 A키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A를 검색하시면 네, 키보드의 A키, 그리고 우로 이동은 반대로 키보드의 D키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 세팅을 닫아주시면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저 인풋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네, 지금은 키보드만 보여드렸지만 방금 살짝 보셨겠지만 여기에 점프를 다른 키를 또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언리얼 엔진이 지원하는 모든 인풋 기기들이 다 있어요. 게임패드도 있고요. 모션 센서도 있고요. 터치 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스4에 있는 듀얼쇼크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다 입력해 주시면 그것들이 엔진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필요가 없고 엔진은 결국 저희한테 점프라는 애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 처리에 고민하지 않고 게임을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입력들을 가지고 캐릭터를 이동을 시켜볼 건데요. 캐릭터가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건 얘가 자신의 위치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언리얼 엔진 혹은 일반적인 게임 세계에서는 모든 애들마다 자신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이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회전값 그리고 자신의 스케일, 크기 값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트랜스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모든 엔진을 보든 다 동일하고요. 저희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액터가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카메라도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달려가고 있으면 카메라도 같이 옆으로 따라가면서 달려가고 있으면 캐릭터가 계속 왼쪽을 보고 있는 걸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 촬영장에서 주인공이 막 달려가고 있는 걸 옆으로 따라가는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여기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에 입력을 받는 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점프라는 입력을 추가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블루프린트를 우클릭을 하시고 점프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들어 온 액션 이벤트라는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액션 이벤트가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점프 액션에 대한 입력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키가 눌렸을 때, 놔졌을 때, 그러니까 릴리즈가 됐을 때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키가 눌렸을 때
점프를 해라 라고 점프하라는 명령을 줄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캐릭터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네,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네, 또 한 가지 더 캐릭터가 좌우로 이동하게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다시 좌로 이동 검색을 하시면 네, 우리가 만들어 온 이벤트가 여기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좌로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캐릭터의 로케이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갖고 있는 로케이션에 내가 어떤 값을 더할 거다. 네, 해주면은 이렇게 하지 말죠. add movement input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지금 현재는 좌로 이동이 들어와도 여기에 대해서 add하고 어떤 인풋을 줬다라는 걸 전혀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한 20만큼만 이동해라 라고 하면은 네, 좌로 이동을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네요.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냥 20을 줘야 돼요. 여기서 좌로 이동으로 A키를 누르면 네, 왼쪽으로 가죠. 네, 우로 이동은 동일하게 우로 이동을 넣어주고 무브먼트 인풋이라는 걸 들어오는 값으로 세팅을 해주고 여긴 반대로 마이너스 20이 돼야겠죠. 해주면 네, 벌써 좌로 우로 점프까지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저희는 카메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카메라가 캐릭터를 잘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는 네, 캐릭터 안에 이미 카메라라는 애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캐릭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설정들이 있는 건데요. 네, 여기 이렇게 설정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잘 보시면 네, 스프림 암이라는 거에 붙어서 카메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터, 즉 캐릭터의 위치를 바꾸면 카메라가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자연스럽게 캐릭터라는 말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캐릭터라는 게 뭔지 제가 정의를 안 드렸음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죠? 이게 느끼신 것처럼 캐릭터는 여기서는 촬영이 되는 대상이고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월드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액터, 연기자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애들, 그러니까 체스에 보면은 그 있는 폰 있잖아요. 그 폰처럼 우리가 들어서 옮길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을 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액터 중에 조작이 가능한 건 폰이 있고 또 폰 중에서 특별하게 이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캐릭터라는 겁니다. 이 캐릭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대체적으로 사람 형태 혹은 사람 같은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캐릭터에 맞는 좀 특화된 구조와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구조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아까 띄워놓은 그 캐릭터죠.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캡슐 컴포넌트라는 걸 가지고 충돌에 대한 걸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메쉬가 있습니다. 이 메쉬는 이 캐릭터의 모양을 결정하는 메쉬고요. 네. 그리고 카메라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핵심인 여기 카메라 무브먼트라는 캐릭터 무브먼트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얘 기능의 핵심은 네, 얘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점프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점프에 대한 거.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또 반대로 네. 스위밍 중 뭐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등등등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캐릭터 무브먼트의 얘가 로테이션, 그러니까 좌우 방향을 바꿀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빨리 할 건지 천천히 할 건지를 결정하는 애가 있어요. 그때 지금 현재 72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값을 반 정도로 줄이면 네, 캐릭터가 차이가 잘 안 느껴지시면 한 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의 반으로 줄였죠. 그러면 캐릭터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할 때 좀 전환이 느린 걸 보실 수 있죠. 정면을 보는 시간이 되게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점프도 현재는 이만큼 하는데 캐릭터 무브먼트에서 얘는 중력을 지금 3 정도 받고 있는데 한 4배 정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 경우 아까처럼 높이 뛰지 못하고 네, 이 정도만 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구현하시기 편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 상속받아서, 그러니까 사람형 폰에 대해서는 이 캐릭터를 상속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는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에 있는 얘네들을 컨트롤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폰은 컨트롤할 수 있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폰을 컨트롤하는 애에 대해서도 따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플레이어가 직접 이 폰을 컨트롤하냐, AI가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이 컨트롤러는 플레이어와 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꼭두각시 있잖아요. 거기서 인형이 곧 폰이고 실과 핸들이 플레이어 컨트롤러고 손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작하는 것처럼 조작한 대로 저 폰, 인형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하나의 플레이어 컨트롤러,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이 폰을 조작했다가 저 폰을 조작했다가 다른 폰을 조작했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요. 즉 인형은 여러 개 배치해 놓고 실하고 핸들이랑 손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걸 저희는 빙의라고 하는데 네, 빙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앞선 세션에서 오토 포제스라는 걸 들으셨을 텐데 이게 그 포제스 빙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현재 레벨에 캐릭터를 저희가 미리 한 3마리 정도를 놔두면요. 지금은 네, 이 세 마리 중에서 내가 어떤 애로 빙의를 하고 싶다라는 걸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UI를 좀 네, 여기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 우리가 배치한 폰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할까요? 네, 오토 포제스 플레이어를 지금 디세이블로 되어 있는데 나 플레이어 0으로 하겠다라고 해놓으면 네, 다른 폰이 아니라 얘에 대해서 자동으로 빙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얘가 아니라 뒤에 있는 애를 하고 싶다라고 얘에 대해서 오토 포제스를 0으로 바꿔주시면 이제는 가운데 애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빙의를 통해서 여러 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플레이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월드는 네, 월드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월드라는 가상 세계가 있을 때 그 월드 안에 여러 가지 쪼개진 레벨이라는 애로 존재를 하는데요.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레벨에는 액터들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월드에 여러 레벨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더미 레벨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애들은 좀 지워주고요. 이쪽에 모드에 보시면 지금 기본으로 배치할 수 있는 애들에 대해서 좀 템플릿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큐브를 가지고 레벨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의 밑에 바닥으로서 얘가 존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현재는 너무 크니까 얘에 대해서 트랜스폼을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부분을요. 0.3 정도로 네, 만들면 네, 되게 작은 큐브가 됐죠. 그래서 얘를 네, 계속 복사를 해주시면 네, 레벨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거 한정없이 하고 있으면 다들 주무시겠죠? 그래서 단체로 좀 그룹으로 복사를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대충 이런 모양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얘를 회전을 시켜서 그냥 걸어 다닐 수 없는 네, 그냥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길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대충 이런 모양으로요. 네, 그리고 얘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그러면 어이구 갑자기 지옥으로 가네요 제가. 네. 얘한테 오토 포제스를 걸어줘야죠 자기가. 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뛰어다닐 수 있는 레벨이 여기 생긴 거고요. 네, 이거는 중력값만 조절하면 되는데요. 아까 원래 세팅해 놓은 중력값에서 좀 바뀐 것 같네요. 네, 1로 돼 있었네요. 네, 원래 3이었었죠. 네, 적절해졌죠 이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레벨을 계속 붙여가면서 필요한 그러니까 얘가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하는 레벨을 만들고 그러니까 얘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상 세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월드에 대한 것도 벌써 끝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면 네, 이제 액터 간의 인터랙션. 네, 인터랙션 말 그대로 액터와 액터끼리 상호작용에 대한 건데요. 이 핵심은 그겁니다. 얘가 얘랑 닿았나 안 닿았나.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니까 얘랑 닿았나 안 닿았나가 이 게임에서의 인터랙션의 핵심인데요. 이 3차원 공간에서 저희 언리얼 엔진은 박스와 캡슐, 구 그리고 컨벡스 헐끼리 닿았나 안 닿았나에 대해서 검출을 해줍니다. 이건 항상 기본으로 밑바탕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게임에 보이는 화면은 왼쪽처럼 캐릭터 모양이지만 안에서 충돌 검출을 할 때는 겉에 이렇게 컬리전이라는 걸 두르고 얘에 대해서 충돌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컬리전을 맞출 수도 있는데 굳이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 중요한 것들 뭐냐면 예를 들어 FPS에서 내가 총을 쏴서 맞췄는데 손을 맞으면 피가 한 10 깎여야 되고 몸통에 맞으면 뭐 50이 깎여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최소한 사람 모양에 맞춰서 컬리전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꼭 사람처럼 뭐 옷에
이렇게 보풀이 일어난 것까지 따라서 컬리전을 짜진 않거든요. 최소화시키고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스스로 판단해서 충돌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거를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오버랩 이벤트와 컬리전, 히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인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코인은 레벨에 배치돼서 먹는 애인데 지금은 제가 아무런 것도 추가를 안 해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원래는 보통 이런 상태예요. 액터끼리는. 근데 여기서 제가 쟤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캐릭터한테 해도 좋고요. 코인한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다시 보기 좋게 좀 UI를 만들고요. 코인이 갖고 있는 박스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박스 컬리전, 여기 툴팁 보이시죠? 박스 컬리전이거든요. 이 박스 컬리전에 이벤트를 이쪽에서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 대한 디테일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박스 컴포넌트가 오버랩 되었는지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뭔가랑 오버랩이 되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other actor, 여기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테니까요. 다른 액터가 만약에 캐릭터면 간단히 이렇게 해볼까요? 아싸 돈 벌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캐릭터면 이걸 출력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출력만 되면 안 되겠죠? 출력되고 자기 자신이 없어지도록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되는 화면에 좌상단에 아싸 돈 벌었다 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코인을 캐릭터가 먹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코인은 무서운 애는 아니니까 이제 적을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은 저희는 걸어다니는 몬스터를 만들 생각인데요. 일단 걸어다니는 몬스터인데 기본적으로 충돌에 대한 것만 좀 만들어 볼게요. 즉 이 걸어다니는 몬스터를 왼쪽이나 오른쪽 좌우에서 부딪히면 캐릭터가 죽고 이 애를 우리가 위에서 밟으면 몬스터가 죽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요. 새로운 액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신규 추가에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가서 액터라는 애를 만들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몬스터가 이제 액터라는 애가 생성이 된 건데요. 이 몬스터 액터는 지금 현재는 비어 있죠.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뭔가를 좀 추가를 시켜줘 볼게요. 일단 저는 얘를 스켈레탈 메쉬를 갖고 있는 애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박스 컬리전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타자를 쳐서 너무 빨리 넘어가서 못 보셨을까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컬리전이라고 해서 언리얼 엔진이 기본 지원하는 박스 캡슐 9에 대한 충돌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얘네들을 이런 곳에 넣어주면 지금 뷰포트 상에 박스 컬리전이 있고 스켈레탈 메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거는 스켈레탈 메쉬를 우리가 아직 세팅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스켈레탈 메쉬를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네, 아주 흉악하게 생긴 큐브를 하나 놓고요. 얘를 적당히 위치와 크기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얘가 캐릭터가 이 박스에 부딪혔을 때, 여기 보이시죠? 이 박스에 부딪혔을 때는 죽도록 만들고 싶고요. 이 박스 말고 다른 박스, 머리 쪽에 있는 박스에 부딪혔을 때는 죽지 않도록, 얘가 몬스터가 죽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안에 다른 박스를 또 넣어줄 수 있어요. 넣어준 다음에 얘를 적당하게 또 네, 했습니다. 네, 배치를 해줬어요. 잘 보이시나요? 위에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됐죠. 머리 위에 하나 박스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다른 액션을 하도록 충돌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디테일에 밑으로 내리시면 비긴 오버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액터, 즉 그러니까 캐릭터에 부딪혔을 때, 제가 캐릭터랑 부딪혔을 때 캐릭터가 죽어야 되죠, 이번엔. 그러면 프린트 스트링으로 죽어라 캐릭터라고 해주고, 캐릭터를 이번에는 디스트로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디스트로이 액터라는 걸 해주시면 되는데, 그 디스트로이 액터의 타깃이 본인이 아니라, 셀프가 아니라 얘여야 되죠,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캐릭터가 죽어요. 볼까요? 아직 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배치를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죽어라 캐릭터하고 캐릭터가 없어져 버렸죠. 캐릭터가 없어지면서 지금 화면이 이상하게 된 거는 카메라까지 같이 없어져서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캐릭터는 잘 안 죽입니다. 캐릭터는 죽은 척만 하죠, 보통. 네. 아니면 카메라를 따로 관리해 준다거나요. 그리고 얘를 반대로 상단에 있는 애가 캐릭터랑 부딪혔을 때는 이번에는 힛 이벤트로 만들어 볼게요. 이곳에 보면은 힛 이벤트를 발생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애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그 충돌을 보고를 할 때 나는 힛으로 받고 싶다 하면 이걸 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힛으로 받고 얘는 캐릭터에 대해서, 폰에 대해서 충돌을 검출을 해라 라고 세팅을 해주면 여기서 onComponent hit이라는 애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때 동일하게 캐릭터라는 애가 onComponent hit으로 날라왔다. 그 경우 또 비슷한 거를 해줘야죠. 프린트 스트링으로 분하다 라는 말을 하고 적어줍시다. 아까는 구성은 동일하죠. 근데 어떤 애에게 어떤 이벤트를 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번에 위로 띄어서 한번 밟아 볼게요. 이렇게 하면 분하다 하고 여기 상단에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션 액터 간의 인터랙션을 컨트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액터 간 인터랙션까지 다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게임 규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까 말했듯이 게임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싱글 플레이 게임을 만들지만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든다고 치면 이 게임에 대체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냐, 뭐 더 원하면 더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리고 이 게임은 어떻게 해야 승자를 뽑을 수 있는 게임인가, 그리고 뭐 좀 더 게임 시스템에서 빠져서 일시 정지가 가능하냐 마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게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 게임에서는 이 게임 모드를 커스텀하는 거는 불필요하고요.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일만으로도 충분한데, 자동으로 해주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게임 안에 캐릭터를 그냥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얘를 지우고 이 안에 플레이어 스타트라는 애를 배치를 하면 이 게임 모드가 이 레벨이 플레이, 즉 시작이 될 때 플레이어 스타트들을 가지고 이 중에 있는 애를 선택해서 캐릭터가 등장하도록 해줍니다. 근데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냐에 대해서는 캐릭터가 사실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S1BP라는 애를 했는데 뭐 S2BP가 있을 수도 있고요. S3BP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캐릭터 중에 어떤 애를 선택하냐라는 거는 이 게임 모드에 클래스 어떤 애를 기본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걸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내가 컨트롤할 폰이 S1BP다 라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 플레이어 스타트만 보고도 게임이 바로 저 캐릭터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리뷰를 해보자면 코인이 있고요. 코인에 대한 충돌을 하면 코인에 대한 충돌 같은 게 벌어지고 그거를 우린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그거를 꼭 코인에만 국한한 게 아니고 이제 뭐 몬스터 등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레벨은 원하시는 대로 액터들을 배치해서 레벨을 만드실 수 있고 게임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풋은 엔진이 받는 모든 인풋들에 대해서 바인딩을 통해서 원한 것만 추려가지고 컨트롤하실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뭔가 틀이 있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게임 플레이 프레임워크라고 미리 게임이란 건 보통 이렇다라면서 틀을 좀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잘 아시면 언리얼 엔진에 많이 숙련이 되셨다면 이 틀을 잘 아시게 된 것이고 그러면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말한 뭐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 같은 거, 중력을 어떻게 받냐 같은 거 사실 직접 다 만드실 수 있지만 만들어져 있는 걸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시면 게임 개발이 훨씬 빨라지시고 비용 같은 걸 아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게임 템플릿 정할 때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비행 시뮬레이션이냐 등등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 이미 그 게임 플레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몇 가지 옵션 값들을 가지고 옵션 값들 차이만 있는 그냥 하나의 동일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3인칭, 1인칭 그래서 1인칭으로 3인칭 게임 만드실 수도 있고요. 3인칭으로 1인칭 게임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옵션 값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시간 중에 바꿀 수도 있겠죠. 1인칭 게임을 하다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3인칭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게임 플레이 프레임워크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월드에 있는 것들, 플레이어 아군 적군 같은 걸 나타낼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클래스들을 미리 정해놨고요. 플레이어 입력이나 로직으로 폰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게임의 규칙을 설정한 것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번 세션에서 말씀 안 드린 HUD나 게임 스테이트, 플레이어 스테이트 등은 다음 세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